네, 일단 기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단에 있는 거를 메뉴바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도구 툴바가 있어요. 각각의 패널들이 이렇게 화면에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이랑 저랑 화면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패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프로젝트 패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서 이미지 소스랑 푸테이지, 영상 소스, 이제 임포트, 불러오기를 할 때 활용을 하는 거고, 예,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불러오기 할 수 있는데 조금 이따가 아마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컴포지션이라고 해서 편집 화면을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컴포지션 창에서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한 그런 최종 버전이 어떻게 보여질지를 편집하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하단에 지금 론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는 타임라인 창이고요. 프리미어 혹시 수강하셨던 분 있으시면 손 한번 잠깐만. 아, 네, 두 분. 네.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인 창에서 조정을 하지 않는데 에펙에서는 타임라인 창에서 키프레임이라든지 모션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조정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창이고요. 그 각각의 창을 저희가 편집을 해서 좀 배치를 다르게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 패널이라고 합니다. 이 창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파란색 선이 돌아가게 되면서 활성화가 들어가게 되고요. 또 편집을 좀 하시면서 창을 조정하고 싶으시면은 이 창과 창 사이에다가 마우스 가져다 대시면 좌우를 향하는 그런 예, 버튼으로 변경이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창을 여러분들이 합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가운데다 놔주시면은 창이 이렇게 합쳐지고요. 이렇게 세 개. 위에서 다른 창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뭐, 오른쪽에 붙이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가져다 대시면은 이렇게 박스 색상 활성화되면서 오른쪽으로 이제 창을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합칠 수도 있고 뭐 측면이나 하단에 이제 붙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셔서 각각의 이제 기능이 있는 그런 패널들을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실 수 있는 게 있고 또 프레셋이 이런 식으로 작업 환경에 대한 프레셋, 그러니까 미리 지정된 걸 프레셋이라고 하죠. 예, 작업 환경에 대한 프레셋들이 이 상단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프리미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기본 프레셋을 또 에펙에서 제공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모든 패널이 다 활성화가 들어가 있는 그런 프레셋이 있고 애니메이션에 적합한 패널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 화살표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더보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이 더 있다는 거죠. 클릭해 보시면은 뭐 효과를 넣는데 활성화된 그런 패널 작업 환경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패널이 있는 상태에서 이 패널을 끄고 싶으실 때는요. 오른쪽에 보시면 3선이 있죠. 클릭하시면 클로즈 패널이 있어요. 클릭하시면은 이 패널들 이렇게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패널들 삭제한 거 다시 불러오기 하고 싶으실 때는 윈도우라고 하는 그런 메뉴 바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모든 패널이 다 있는 상태거든요. 활성화된 패널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체크박스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패널들 만약에 필요 없어서 꺼놓은 상태이시면은 찾을 때는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껐던 패널 중에 프로젝트 패널 이렇게 클릭해서 살려주시면 되고 뭐 등등등이 있고요. 지금 작업 환경을 한번 꺼내가지고 이렇게 프레셋으로 지정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이렇게 좀 꺼내보려고 하거든요. 패널을 꺼내시는데요. 지금 한번 편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프로젝트 패널이 있을 텐데, 이펙트 프리셋 패널 찾으셔가지고요. 왼쪽에다가 좀 놔주도록 할게요. 네, 저도 화면에서 같이 좀 해볼게요. 네. 그 이펙트 앤 프레셋 윈도우에서 이렇게 찾아서 하는 거였죠? 이렇게 찾으시고요. 윈도우에서 이펙트 앤 프레셋 패널을 클릭해서 어딘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오른쪽에 생성이 됐거든요. 얘를 이쪽에다가 합쳐보도록 할게요. 가운데다 놓으시면 합쳐집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컴포지션 패널 아마 있으실 거고요. 프로젝트 패널, 네, 이렇게 타임라인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저랑 이제 비슷한 화면으로 구성을 좀 해주시고요. 예, 이펙트 앤 프레셋. 지금의 작업 환경이 좀 마음에 든다는 전제 하에 얘를 프레셋으로 작업을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윈도우 클릭하시고요. 네, 그 워크스페이스 들어가시면 아까의 저의 그 작업 환경들, 그 얼 패널이나 이런 것들을 작업 환경 상단에서도 볼 수 있고 이쪽에서도 일단 찾으실 수가 있고요. 얘를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할 텐데 Save as New Workspace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성함이랑 작업 환경을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클릭해 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름을 세팅하는 게 있죠?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저장하시면은 OK 누르시면 네, 지금의 작업 환경이 프레셋으로 저장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작업을 하지 않아가지고 깔끔하지만 나중에 뭐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가 엄청 이제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뭐 이것저것. 네.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지저분해졌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쓰려고 보니까 내가 쓰던 패널이 없네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워서 이제 꺼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나만의 프레셋으로 지정을 해주셨으면요. 그 윈도우 워크스페이스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만의 작업 환경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거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패널을 이렇게 변경한 상태에서는 또 클릭하면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워크스페이스에서요, 어, 그 리셋 있거든요. 리셋 나만의 작업 환경 to saved layout 이거 클릭하시면은 아까 지정해 놓은 그 saved 된 레이아웃으로 리셋이 됩니다. 클릭. 네. 그래서 요거를 하나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시고 이제 작업 환경을 리셋하는 거를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파일에 프레퍼런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에펙의 환경 설정과 비슷한 기능이에요. 이쪽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메뉴바에 에디트 들어가셔서 프레퍼런스를 예, 프레퍼런스 예, 오른쪽 보시면은 제너럴 뭐 등등등등 있는데 하나 제너럴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환경 설정을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좀 살펴보면은 음, 네. 임포트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음. 여기에서 이제 그 스틸 이미지라고 해서 그 멈춰져 있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멈춰져 있는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는 듀레이션이 따로 없어요. 근데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이 사진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데려올 때 좀 작업 편의상 듀레이션, 그러니까 시간을 부여를 해서 데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으로 끌고 오면은 무조건 이제 시간이 지정이 조금씩 들어가게 되는데 이 스틸 이미지, 그러니까 멈춰져 있는 이미지 아니면은 뭐 그런 개체들, 시간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개체들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부여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하시면은 그 영상 전체 편집 영상 길이에 대한 그런 시간 길이를 부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거 보시면은 이거는 1초를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금 있다가 아마 한 번 더 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스틸 이미지 푸테이지에 대한 그런 시간을 몇 초 아니면은 몇 프레임으로 지정을 할 건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라벨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조금 더 봐야 될 텐데, 이따가 푸테이지를 타임라인으로 끌어오시면요. 그, 듀레이션의 색상이 지정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형태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디오는 이 C폼의 색상, 그리고 뭐 쉐입 레이어는 블루 색상, 뭐 텍스트는 레드 이런 식으로 지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색깔을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색상 코드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서 클릭하시면은 이 라벨 색상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어피어런스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작업 환경은 대부분 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 오래 작업하면 오랫동안 화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어둡게 세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어피어런스 작업 환경의 밝기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브라이트니스를 이렇게 밝게 조정을 하시면요. 좀 더 이제 밝은 그런 화면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어두운 걸로 이제 바꿔주시면은 어둡게 지정을 해서 쓰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오토 세이브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어, 자동 저장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켜놓으시면은 자동 저장이 들어가게 되고, 지금 세이브 에브리 20미니로 되어 있거든요. 20분마다 하나씩 자동 저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맥시멈 프로젝트 버전 5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5개, 프로젝트는 뭐 우리가 프로젝트 시작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대단위 작업 단위를, 커다란 작업 단위를 프로젝트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작업을 하나 이제 저장을 할 때 프로젝트 단위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 맥시멈 프로젝트 버전 5라고 하는 거는 그 한글이나 워드 같은 경우에 하나의 파일에 20분마다 자동 저장이 들어가게 되는데 에펙 같은 경우는 5개의 파일에 자동 저장 아니면 10개 파일 이런 식으로 숫자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5개라는 의미는 1번에서 5개까지의 파일을 만들어서 20분마다 순차적으로 하나씩 만들어서 저장을 한다는 의미고요. 20분 후에는 1번에, 40분 후에는 2번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생성이 들어가면서 20분마다 하나씩 다른 파일로 저장이 들어간다는 의미고 여기서 궁금한 게 6번째 파일은 그럼 어디에 저장이 되는지 궁금하죠? 6번째 파일은 다시 1번으로 돌아와서 1번에다가 덮어쓰기가 되면서 저장이 되고요. 7번째 파일은 2번째 파일에다가 또 덮어쓰기가 되면서 그래서 1, 2, 3, 4, 5, 1, 2, 3, 4, 5, 20분마다 이제 바꿔서 덮어쓰게 되면서 저장이 된다는 의미인데 요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사양이 조금 좋지 않다면은 이렇게 끄실 수도 있고요. 예, 키실 수도 있고 뭐 시간을 30분 뭐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오디오 하드웨어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 아웃풋 되는 하드의 웨어를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오디오 쪽 아웃풋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 이어폰이나 스피커로 이렇게 아웃풋을 바꾸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 이 오디오 하드웨어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출력되는 그런 기기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좀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요. 하나밖에 없으면 이제 하나만 보여지겠죠?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 나머지는 이제 그 차차 이제 보도록 하고요. 예제를 좀 다운로드 받아서 불러오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카페에 좀 가입을 해주시고요. 음, 좀 키워드릴게요. 네, 마지막은 자,
네, 요 카페 주소가 이렇게 있을 텐데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뒤에만 이제 슬래시 하셔가지고 숫자를 넣으시면 되거든요. 요거 한번 다운로드 해보도록 할 텐데, 다운로드를 네, 카페 주소 뒤에다가 이제 슬래시 하시고 숫자 보시고 이렇게 넣으시면은 전체에 다 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슬래시 39. 네, 저는 이렇게 새싹 회원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데려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뭐 앱팩으로 한번 불러오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OT니까 약간 기본 인터페이스 위주로 갈 예정이에요. 음, 음, 네, 프로젝트 패널에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소스 불러오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프로젝트 패널을 불러오기 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패널을 일단 찾아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제가 그 윈도우에서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없으신 분들은 윈도우에서 찾아서 왼쪽 상단에다가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시면요. 여기에서 이제 불러오기를 이런 식으로 파일 경로 찾아서 불러오기 하실 수 있고요. 아니시면 메뉴바에 상단에 가셔서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요. 임포트라고 있어요. 예. 파일의 임포트에서 파일로 불러오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단축키로는 컨트롤 I, 네, 프리미어랑 동일하죠? 컨트롤 I 누르시면은 단축키로도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데려와 볼게요. 이렇게 복수 선택하시면요, 데려올 수 있고요. 임포트, 네, 그 프로젝트 패널에서 저희가 이 데려온 이미지 소스 푸테이지의 사양을 이렇게 간략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 정보, 그 미디어 듀레이션은 지속 시간이죠. 얘네들은 영상이기 때문에 각각의 그 출력이 되는 러닝 타임, 그러니까 듀레이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생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리켜서 미디어 듀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일에 패스 경로가 있고요. 라벨 색상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 아쿠아로 되어 있죠? 얘는 제가 아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 형식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텍스트는 주로 레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얘는 영상이기 때문에 다 이제 아쿠아 라벨 색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색깔을 바꾸시고 싶으시면요.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또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피치 뭐 이런 식으로 블루 그린, 오렌지, 막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고요. 하나 이제 선택을 하시면은 프로젝트 패널에서 이렇게 썸네일 정보랑 같이 세부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간략한 사양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1920에 1080 HD 해상도죠. 그리고 17초 2 프레임. 그리고 얘는 59.94 프레임 per 세컨드 1초에 59.94의 사진이 쓰여진 개체인 거죠. 네, 굉장히 좀 1초에 많은 컷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상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영상 보도록 할게요. 1920에 1080, 16초 6프레임, 그리고 30프레임 per 세컨드예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1초에 이렇게 30컷의 사진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1초에 60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위가 다 조금씩 다른데 맨 뒤에 있는 단위는 주로 우리가 타임코드 조정하면 맨 끝에 초 단위가 있죠. 얘는 프레임 단위라고 항상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서 두 번째 숫자는 초 단위고요. 맨 뒤에 단위는 프레임 단위예요. 얘는 1초에 59.94의 사진 컷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맨 뒤에 자리가 거의 60컷에 가깝게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60을 넘어가진 않죠. 왜냐면은 그 60이 넘어가면 1초로 변환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 1초에 30컷의 사진을 갖고 있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이 30이
1초 이하에서 이 30이라는 숫자를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30이 넘어가면은 이제 초가 올라가지 프레임 단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죠. 네, 조금 이따가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상세의 사양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더블 클릭을 하시면요. 제가 따로 패널을 생성하지 않아도 이렇게 풋페이지라고 하는 패널이 활성화가 되게 들어가요. 요거는 원본을 보는 패널이고요. 밑에 보시면 요 바를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요. 재생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재생이 들어가요. 요 화면이 조금 이따 보겠지만 편집하는 화면과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근데 이 화면 같은 경우에 원본을 보는 그런 패널이기 때문에 편집을 해도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패널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리 보기 창이랑 이 푸테이지 창이랑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차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요. 요 하단 바 있죠? 네, 이게 색상마다 라벨 색상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이 하단에 바가 있는 거는 스테이지 패널이고요. 컴포지션 패널은 이따 보겠지만 미리 보기 창 하단에 이런 바는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네, 프리미어에 있는 시퀀스 개념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그림 그릴 때 도화지 같은 거 세팅을 하죠. 컴포지션은 도화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영상 이제 편집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작업물 단위 중에 이제 도화지를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컴포지션 제작하시는 것도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아무 컴포지션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컴포지션 창에 New 컴포지션, New 컴프 프롬 푸테이지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저희가 영상을 클릭을 하면은 영상의 듀레이션이라든지 영상의 그 시간 뭐 이런 걸 다 이제 영상이 갖고 있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영상이랑 동일한 그런 도화지를 생산을 하고 싶으실 때는 요거를 좀 해주시는 건데 이것도 조금 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일단 6컴프를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화면에서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N 누르시면 되고요. 네, 또 계속 이제 알려드릴 거라 메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요 컴프라고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게 RGB 색상이 표현되어 있는 그래서 이 뉴 컴프 아이콘 클릭하셔도 동일한 창이 뜹니다. 이 컴포지션 세팅 창에서 여러분들이 도화지를 만드시는 건데 가장 중요한 사이즈 지정하는 게 있고요. 그 픽셀 에스펙트 레티오라고 해서 픽셀의 크기, 가로, 세로 크기를 또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눌러보시면 뭐 이렇게 1대 1.33, 2대 1, 아나모픽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가 긴 픽셀, 그러니까 화소수 개념이 이렇게 정사각형이 아닌 애들이 있어요. 요거 클릭하시면은 조금 이제 화면이 왜곡되어 보이니까 좋지가 않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스페어 픽셀을 활용을 할 거예요. 요거는 좀 특수한 상황에서 활용하는 픽셀 단인데 저희가 사용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스퀘어 픽셀은 가로랑 세로가 이제 정사각형인 픽셀이겠죠. 스퀘어가 정사각형이니까요. 그래서 정사각형 이제 픽셀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HD 해상도에 1920, 1080으로 지정을 해주시면요. 모니터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16대 9의 비율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가로, 세로 16대 9 정도 이제 비율로 지정이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이즈를 바꾸셔야 될 때는 요거를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컴포지션 만들고 싶다. 1080에 1080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락 에스펙트 레티오라고 있죠. 이건 가로 세로 종횡비를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080, 1080으로 하면은 1대1 비율이기 때문에 이 에스펙트 레티오가 1대1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다 락을 거시면요. 제가 가로를 뭐 2000 뭐 이렇게 바꿔도 네, 그 높이가 1대1 비율에 맞춰가지고 자동 변환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해제해 주시고 가로 세로 비율 바꾸실 땐 해제해 주시고요. 1920, 네, 1080 이렇게 하시면은 또 여기 16대 9로 바뀌죠? 네, 체크하시고 바꾸시면은 또 16대 9로 이렇게 변환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해제하시고요. 저는 1920에 1080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는 저희가 배웠죠? 1초에 29.97, 29.97도 많이 사용하고요. 30도 많이 사용하고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30으로 할게요. 네. 듀레이션은 시간 단위인데요. 제가 맨 끝에 있는 거는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10 땡땡 00인 거는 10초를 의미를 해요. 10초인 거고요. 이거 입력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1000을 입력을 해도 10초가 되는 거고, 10점을 입력을 해도 10초인데, 그런 것까지는 지금 알면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그냥 체험만 해보도록 하고요. 음, 네, 그 10초로 바꾸고 제가 30 프레임 레이트로 했고요. 이름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컴포지션 네임 이 상단에다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컷 편집이라고 좀 했고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투명하게 출력을 하는 그런 형식도 있긴 한데 투명하게 형식을 잘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자주 보는 MP4라든지 AVI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배경이 투명하게 출력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뭐 GIF나 뭐 이렇게 컴퓨터 형식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의 영상 편집은 이제 비어있는 화면을 이렇게 검정색으로 많이 채워넣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검정색을 좀 많이 활용하고 비어있는 화면도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나머지 뭐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션 블러에 관한 영역인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뭐 에펙 같은 경우에는 3D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3D로 이제 텍스트를 이제 효과를 준다든지 하는 건 굉장히 용이하기도 하고 시네마 4D라고 해서 그 3D 프로그램이 있어요. 걔를 좀 연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좀 배워보도록 하고 아마 모션 에페에서 배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3D 렌더러는 혹시나 시네마 4D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클래식 3D로 바꿔주세요. 컴퓨터 좀 느려질 수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하시고 OK를 누르시면은 우리가 새로운 도화지를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이 도화지, 뉴 컴프에 대한 스테이지를 저희가 불러오기를 해도 프로젝트 패널에 생성이 들어가지만요. 뭔가 이제 개체를 만들면은 또 이 프로젝트 패널에 다 표시가 돼요. 그래서 새 컴프를, 네, 컴포지션을 줄여서 컴프라고 많이 합니다. 컴프를 만들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고, 듀레이션 시간 10초로 세팅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미일보기 화면에서 저희가 이제 썸네일로 볼 수 있는데 아무것도 편집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검정색으로 비어 있는 상태로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도시 1번 한번 밑에다가 끌어서 타임라인에다가 드래그 드랍 해볼게요. 네, 그럼 컴포지션 미리 보기 창이 지금 영상 하나를 불러오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화면에 미리 보기에 영상이 이제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인디케이터가 요거를 의미를 하는데요. 네, 아까 그 페이지 패널에도 있었죠? 요거를 저희가 인디케이터라고 얘기도 하고 플레이헤드라고도 얘기를 해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인디케이터의 위치에 따라서 미리 보기에 화면이 보여지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저희가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은 재생되고요. 또 한 번 누르면 이제 정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동을 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타임코드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초 단위로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뭐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냥,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제 화면이 달라지죠. 듀레이션에 따라서.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1초에 지금 30프레임 per 세컨드의 컴프로 생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맨 뒤에 자리는 30을 넘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30을 아마 입력을 하시면 5초로 바뀌죠. 이 단위가 30으로 세팅되어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컴프를 좀 사양을 바꿔서 컨트롤 N이 컴프를 새롭게 생성하는 거였다면 컨트롤 K를 누르시면은 이 컴프의 사양을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레임 레이트를 제가 만약에 60으로 교체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60. 네, 그러면 이 뒤에 숫자가 어, 50까지 올라가요. 왜냐하면 1초에 60컷을 갖고 있으니까요. 네, 컨트롤 K 눌러서 다시 30으로 바꿔볼게요. 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숫자는 그 단위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가 프레임 레이트 세팅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코드의 영상 하나를 이렇게 데려왔고요. 하나 더 데려와 보도록 할게요. 드래그해서 위에다가 이제 한번 놔볼게요. 그 레이어, 그 포토샵 개념이랑 유사한데 이렇게 겹겹이 쌓는 건데 화면이 지금 꽉 찬 영상을 위에다 올렸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영상이 보여지지 않는 상태고요. 이 보여지는 거는 항상 이 최상단에 있는 개체가 가장 먼저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제가 라벨 색깔을 여기서 다르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이 색상, 여기서도 이렇게 클릭하셔서 교체할 수가 있고, 네, 교체할 수가 있고요. 교체하면은 다시 데려와야지 또 반영이 되고, 네. 그리고 타임라인에서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바꾸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 개체의 색상도 다 바뀝니다. 네. 이 정도 하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인터페이스 보시고 10분 쉬고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이버 혹시 아이디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으세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해드릴게요. 여긴가요? 네, 제가 일단은 제가 영상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이동작을 드리고 음, 음,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웨이브하기는 뭐 만드시는 분이 메일 관련된 만드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오늘이나 무슨 방법이 예배를 갖고 있는 만약 연령이 지금 일본으로 쉽지 않거나 여기서 교수님은 그런 거라 예를 들어서 얘를 다섯 개는 얘를 작성을 하고요. 얘를 하나만 남겨서 작가를 들러서 얘를 바꿀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그냥 일단 그냥 지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중간에 가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두개 정도 아, 네. 아시구나. 아, 네. 나 진짜 좋아하는 그렇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와, 너무 기대.
아, 네. 이거 아마 인식이 안 되는. 아마 카운터에 누르신 분은 중이시고요. 네, 여러분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네, 컴포지션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도화지에 지금 영상이 꽉 차 있는 상태죠. 그럼 이렇게 컴포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체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컴포집이랑 이 출력기랑 썸네일이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이름을 좀 귀찮아도 바꿔주시는 게 구분하시기에는 좀 편하시고요. 이 컷 편집이라고 하는 객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려져 있는 상태인데 계속 이제 출근길 영상만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컷 편집을 하실 거면은 얘네 개체들을 좀 잘라서 조정을 해주셔야 될 텐데요. 컷 편집하는 방법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영상 클릭하시고요. 앞부분에다가 마우스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좌우로 향하는 마우스로 변경이 들어가거든요. 드래그 하시면은 그 부분을 저희가 자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자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잘린 부분만큼 밑에 있는 영상이 보여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순서대로 이제 최상단에 있는 개체가 보여지고 최상단에 있는 개체가 안 보여지는 부분에 두 번째 영상이 이렇게 보여지는 식으로.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른 구간 초만큼 밑에 있는 영상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영상이 보여지고 있고
이렇게 이제 자르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개체를 선택을 하시고 인디케이터 기준으로 또 이렇게 두 동강이 내는 게 있어요. 클릭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D 눌러보시면 음, 인디케이터 기점으로 레이어를 이렇게 반으로 가르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눌러보면 컨트롤 시프트 D 네. 이렇게 누르셔서 이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여러분들 이렇게 조정을 하셔가지고 앞에서 보여지게 할 수 있고 뒤에서 보여지게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개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가 나 인디케이터 뒤에다가 좀 개체를 붙이고 싶다. 뭐 이렇게 하고 싶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단축키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 인디케이터를랑 이제 개체를 좀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개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단축키 한번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네. 프리미어랑 에픽이랑 비슷하긴 한데 단축키는 다 달라요. 그래서 제 프리미어 배우셨던 분들 새롭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인디케이터 이제 뒤에다가 붙이는 단축키가 있고요. 인디케이터 앞에다가 붙이는 단축키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엔터의 위쪽에 있어요. 네, 엔터 위쪽에 있고요. 요거는 프리미어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이동을 하실 때 마우스로도 이동을 할 수 있지만 클립의 앞에다가 붙이거나 뒤에다가 붙이고 싶다. 그때는 Shift 누르시고 이동하시면은 스냅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네, 스냅 기능은 자석 기능 얘기하는 건데요. 네, 이동을 이렇게 하실 때 잘, 예,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Shift 누르시면요. 이렇게 앞뒤로 스냅이 활성화가 들어오래요. 화면을 보시면요. 여기 미리 보기 창이 있죠? 미리 보기 창이 지금 50%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퍼센테이지는 저희가 낮출 수 있어요. 낮출수록 화면을 작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컴포지션 창이 굉장히 좀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오히려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높일 수가 있어요. 400 이렇게 누르시면요. 화소수가 이제 보여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